물질의 전기적 특성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원자핵과 전자핵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전자에 있다. 전자에 있는 게 아니라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에 있어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와 핵 주위에 있는 전자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얘는 맞는 뜻이 되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얘네 둘 간의 전기력이 작용해요. 답은 3번. 그림은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음극선이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3, 4번은 제껴주고, 나,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두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즉, 얘를 통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유리관 안을 진공으로 만들고 떨어져 있는 두 전하, 전극에 전압차를 걸어주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음극선이 나오는데, 얘도 다 음극선 실험에 관련한 문제죠. 나에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준다. 근데 보면은 음극선이 나극으로 휘었어요.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니까 휘어진 쪽은 플러스 극이 되겠죠. 즉, 나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극을 걸어준다. 아래 문제도 보면 자석이 다 라를 바꾸어 실험하면 음극선은 아래로 꺾인다. 얘는 맞는 표현. 톰슨의 원자 모형이 기반이 되었다.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알아낸 거죠. 톰슨은 음극선이 원자의 주위를 돌던 전자가 빠져나와 생긴 것으로 생각했다. 맞고, 이 실험을 통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임을 알아냈다. 맞는 표현이에요. 가와 나는 원자의 구성 입자 발견과 관련된 실험 장치를 나타냈대요. 가, 얘는 톰슨의 음극선. 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알파 입자 모형. 얘는 러더퍼드의 실험이에요. 가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다. 맞고, 나 실험을 통해 발견된 입자는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발견된 입자는 원자핵이죠. 원자핵은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아요. 나 실험을 통해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을 크기가 동일함을 발견하였다. 했는데 얘는 아니고, 이걸 발견한 실험은 뭐냐면 얘는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됩니다. 기억. 그림 가는 진공관을 사용하여 얻은 음극선 실험의 결과를 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나타냈대요. 가에서 자기력에 의해 음극선의 진로가 휘어진다. 맞고, 가와 나 실험으로 밝혀진 입자는 전기적 성질이 반대이다. 가는 전자 마이너스 전하, 나는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이 반대이다. 나에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진행 방향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직진을 해요. 일부의 알파 입자들만이 산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 그림은 어느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산란 실험. 톰슨은 이 실험으로 원자핵을 발견했다. 톰슨이 아니라 러더퍼드. 알파 입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알파 입자 플러스 원자핵 플러스 전하. 그래서 청력 작용하는 거 맞죠?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한 것은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있기 때문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직진을 하는데 일부의 알파 입자들만 산란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에요. 다음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얘도 바로 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 알파 입자의 질량, 에너지 보존 및 투과율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고요. 알파 입자는 음극선과 같은 전하를 띈다. 알파 입자 플러스 음극선 마이너스 다른 전하를 띈다. 이 실험을 통해 전자는 원자의 주위의 특정 궤도를 따라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얘는 이 실험이 아니고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방향이 심하게 꺾인 알파 입자는 즉 이런 얘들을 말하는 거죠. 원자핵과의 산란 때문이다. 얘가 맞는 얘기예요.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위 실험의 결과 설명이 가능하다. 얜 아니고. 8번 가는 알파 입자의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것으로 A, B, C는 산란된 알파 입자가 도달한 형광막의 어떤 지점이래요. 그래서 바로 문제 보면 가에서 대부분의 입자는 A 쪽으로 진행한다. 대부분의 입자들은 직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맞고 가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로 전자가 발견되었다. 전자가 아니라 원자핵이 발견되었다. 가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로 나의 모형이 폐기되었다. 얘 나의 모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이 나의 모형이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틀린 얘기. 답은 1번. 원자 구조와 관련된 과학자의 업적을 보기에서 오래된 순으로 나타낸 것은 순서대로 봐주면 돌턴, 그리고 톰슨, 러더퍼드, 보어 이렇게 되니까 돌턴, 디귿, 톰슨, 기억, 러더퍼드, 니엔, 리엘 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표는 여러 가지 원자 모형을 나타냈대요. 가를 먼저 보면 플러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해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있다. 얘는 톰슨의 원자 모형. 옆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띈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특정 궤도를 원운동하니까 얘는 보어. 여기는 러더퍼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돌턴의 원자 모형이 돼요. 가. 톰슨의 음극선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얘가 맞는 선지가 되고 나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러더퍼드가 아니라 보어. 다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다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라는 물질을 계속 쪼갤 수 있다는 연속적인 물질에 관해서 등장한 모형이다. 인데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 모형을 제시한 거니까 틀린 얘기가 되죠. 시대순으로 나열하면은 라, 가, 나, 나가 아니라 다, 나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 원자의 형성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건 빅뱅으로부터 38억 년 정도 지난 후 얘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6초 정도가 지난 후 원자가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틀린 얘기.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의 주위에 붙들려 있는 상태이다. 맞죠? 전자 마이너스 전하,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에서 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원자핵의 양성자 개수와 원자 속의 총 전자 개수는 같다.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4번.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기억을 보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얘는 러더퍼드. 니은은
원자의 구성 입자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대요. 그럼 얘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 되겠죠. 네. 그리고 디귿, 전자 궤도의 안정성 문제를 수정해 전자가 허용된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얘는 보어. 리을, 단단하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공과 같은 모양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건 돌턴의 원자 모형이죠. 전자의 궤도는 존재하지 않고 확률 분포에 따라 존재한다. 얘는 현대 모형이 되겠어요. 순서대로 러더퍼드, 톰슨, 보어, 돌턴, 현대 모형. 4번이 답이에요. 13번, 도체 주위에 플러스 대전체가 있는 모습이래요. 이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대면 플러스 전하는 그대로 있고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여기는 플러스 극을 띠게 됩니다. 기억,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와 대전체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얘는 맞는 얘기가 돼요.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에 있는 자유전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자유전자는 이동하죠. 이동해서 서로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대전체와 반대편 쪽에 있는 도체 왼쪽 부분에는 플러스 극이 형성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됩니다. 14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상태의 두 절연체 A, B를 서로 마찰시켜 A를 음전화. 그러면 B는 전자를 잃고 양전화가 되었겠네요. B에 있던 전자가 A로 넘어간 거가 되니까 B는 양전화로 대전된다. 맞고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얘도 맞아요. 왜냐면 B에 있던 전자가 A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A를 B에 마찰시켰을 때 B는 A보다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이다. 맞죠? 전자를 잃기 쉬워서 전자를 주고 양전화가 된 거예요. 답은 5번. 15번. 그림과 같이 X축 상의 점전화 ABC가 같은 간격 D만큼 고정되어 있대요. A는 양전화이고 A, B, C가 받는 전기력은 각각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받는 전기력을 계산을 해보면 일단 K, Q, A, Q, B D의 제곱은 K, Q, B, Q, C D의 제곱이 될 거예요. 거리는 같으니까 약분해줄 수가 있고 B의 전하량도 약분. 즉 QA는 QC라는 식이 나옵니다. 즉 C도 양전하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보면 A, B, C가 받는 전기력이 각각 플러스래요. A는 일단 C에서 청력을 받고 전기력이 0이려면 인력을 받아야겠죠. Q, B, A. 즉 B는 마이너스 전하라.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즉 B는 음전하이다. 됐고 A, B, C의 전하량의 B는 2대 1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B
관해서는 분석을 했고 A의 전기력을 계산을 해볼게요. K, Q, A, Q, B, D 제곱은 K, Q, A, Q, C 거리가 2D니까 4D 제곱이 된다. 약분 해주면 4QB는 Q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얘는 QA가 되겠죠. 즉 전화량의 B는 A 대 B 대 C가 4 대 1 대 4가 된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 점전화 A, B, C를 동시에 접촉시켰다가 떼어낸 후 다시 그림과 같이 각각 D만큼 떨어지켜 고정시키면 점전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접촉시켰다가 떨어뜨리면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그래서 A, B, C 모두 3분의 7만큼의 전하량을 갖게 돼요. 처음에 전하량을 Q라고 할게요. Q.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플러스 A, B, C.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죠. 근데 B는 지금 똑같은 전하량 C, AC 사이에 있고 얘네도 거리도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 아니고 전기력은 접촉시켜냈다가 떼어내도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답은 1번. 16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동일한 독체구 A, B에 각각 마이너스 3Q, 5Q 전하량을 대전시켰대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 구해보면 원래 떨어져 있는 길이를 D라고 할게요. K, D제곱 분의 15Q 제곱이 되겠죠. 전기력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와 B를 접촉시켰다가 다시 원래 위치에 고정시켰다 라고 하면은 A와 B 전하량은 마이너스 3 더하기 5, 2로 나눠져서 1Q가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주면 F 프라임은 K 거리는 똑같으니까 D제곱 해주고 1 곱하기 1 즉 Q제곱 15분의 1 F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림 가는 같은 도체구 A, B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 사이의 거리는 R이고 A, B 전하량은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이다. 이때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3F일 때 3F는 K, R의 제곱, 3Q 제곱이 되겠죠. 즉 F는 K, R의 제곱분의 Q 제곱이다. 이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를 서로 접촉시켰다가 떼어낸 후 A와 B 전하량이 같아지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 나누기 2는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고 이때 거리가 2R이래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라고 해주면 K 2R 제곱 4R의 제곱 그리고 Q 제곱이다. 즉 4분의 1 F다.
답은 2번. 18번 그림 가는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 점전화 A, B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대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일 때 F는 K, D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림 나는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플러스 3Q인 점전화 AC가 2D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럼 이때를 F'이라고 해준다면 4D 제곱 K 3Q 제곱이 돼서 4분의 3F 나일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3F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번 가는 전하량이 각각 4Q, 마이너스 2Q인 동일한 도체고 A, B가 일직선상에 2R만큼 떨어져 있대요. 전기력의 크기는 F라고 했는데 F를 구해준다면 K 4R 제곱 8Q 제곱이 되겠네요. 정리해주면 2K R 제곱 Q 제곱. 그리고 나는 가의 A와 B를 서로 접촉시켰다가 떼어냈대요. 그러면 4Q 마이너스 2Q 나누기 2 해주면 Q. A와 B는 나에서 둘 다 플러스 Q의 전하량을 가질 거예요. 이때 A와 B 사이의 전기력을 구해본다면 F'은 K R제곱 Q제곱 은 2분의 1 F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에서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 똑같이 동일한 크기, 방향은 반대로 B도 F만큼의 전기력을 받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나에서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A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A와 B 각각 전기력의 전하량의 부호가 같으니까 청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A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맞고 나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2F라고 했는데 2F가 아니라 2분의 1F다. 답은 4번. 20번 그림 가에서 고정된 도체 A가 도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그림 나는 두 도체 C와 D가 D만큼 떨어져 고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 일단 가에서 F를 구해볼게요. F는 F는 K 4D 제곱 2Q 제곱 즉 2분의 1 K D 제곱 Q 제곱 이고 나에서의 전기력을 구해본다면 F'은 K D 제곱 4Q 제곱 얘는 그러면 8F가 될 거예요. 가에서 도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F다가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F다가 되는 거고 나에서 도체 C,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8F이다. 맞죠? 가와 나에서 도체들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다 부호가 플러스로 같아요. 부호가 같으면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1번.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구 A, B가 같은 길이의 절연된 실에 매달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래요. 그리고 연직선과 실이 이루는 각도는 세타로 좌우가 같다. 이걸 통해서 A와 B 두 개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의 전하량은 플러스 9, B의 전하량은 플러스 3. 기억, A와 B 질량은 같다. 맞고 A가 B를 미는 힘이 B가 A를 미는 힘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죠. 왜냐면 얘랑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관계입니다. 딕은
두 금속구를 접촉시켰다 놓았을 때 실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세타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접촉시키기 전의 상황을 보면 전하량의 곱씨 플러스 9 플러스 3에서 27이에요. 근데 접촉 후 A와 B 전하량의 크기를 구해주면 9 더하기 3 나누기 2, 6 곱하기 6 해주면 36이죠. 두 개의 곱씨 접촉 후에가 더 커요. 즉, 더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실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세타보다 크다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 22번 그림 가는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구 A, B가 같은 길이의 전현된 실에 매달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래요. A, B를 보면은 A의 각도가 더 크죠. A와 B 같은 힘이 작용하지만 A가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A의 질량이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나에서 두 금속구는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다. A와 B를 보면 서로 지금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즉,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다. 나에서 금속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항상 A와 B 모두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23번 기억, 형광등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니은 기체의 종류는 달라도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는 같다. 기체는 각각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얘가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 그림 가. 백열등으로부터 나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 A, 백열등으로부터 나온 빛 B, 고온의 기체로 나온 빛 C를 각각 프리즘을 통과시켜 관찰했대요. 그리고 나는 A, B, C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면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 될 거고, 그리고 백열등으로부터 나온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은 방출 스펙트럼이 됩니다. 백열등에서 반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고, 저온의 기체와 고온의 기체는 동일한 기체이다.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를 보면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기체가 아니다. 고온의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역의 위치가 변화한다. 기역의 위치는 온도와는 관계가 없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답은 기역. 그래서 1번입니다. 25번 전등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각 전등에서 방출한 빛의 파장이 서로 달라 다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얘가 맞는 얘기가 되고, 네온 전등은 헬륨 전등보다 스펙트럼이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얘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도 어떤 원자인지 알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원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펙트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보여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자 내부에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있다 라고 했는데, 고르게 분포가 아니라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
얘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원자 내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서만 존재한다. 바로 이 얘기죠.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아니라 선 스펙트럼,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도입해서 선 스펙트럼을 알아낼 수가 있다. 얘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7번. 그림 가나 다는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이다. 그리고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이 원소 B로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얘가 흡수, 얘가 방출 연속인데, 흡수와 방출선 스펙트럼 두 개의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같죠. 즉 원소 A와 B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은 원소이다.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다이다. 다가 맞죠.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 원소 A와 B를 이루는 원자는 모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얘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28번. 그림 가나 다는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에 높은 전압을 걸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그리고 이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을 때 얘가 그러면은 흡수, B의 흡수선 스펙트럼, 얘가 A의 방출선 스펙트럼,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데, A와 B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같으니까 얘 또한 A와 B가 같은 원소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기억, 원소 A와 B는 동일한 원소이다. 맞고, 나는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나가 아니라 다죠. 다는 전자의 준위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9번.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이 과정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냈대요.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자외선 영역 양자수 1로 가는 애들, 가시광각 영역은 양자수 2로 가는 애들, 얘는 3으로 가는 애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보면 양자수 1로 가는 애들 중에 에너지가 더 작은 애, 즉 니은. A는 니은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맞고, 이 원의 상태의 전자는 기억, 빛을 흡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니죠. 디귿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E는 HF, 얘를 이용해서 디귿에서 방출되는 빛 E3-E1 나누기 H 해주면 빛의 진동수가 되고,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 가는 저온의 수소 기체를 통과한 백색광을 분광기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관찰한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A, B는 스펙트럼에서 검은 선에 해당하는 파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 관계는 꼭 알아둬야 돼요.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는데 방출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이죠.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얘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이 A인 빛이 파장이 B인 빛보다 크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인 빛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파장과 한 개의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답은 5번.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 A와 D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수소의 원자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가시광선 영역은 양자수 2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봐주면 기역은 C에서 방출된 빛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C에서 갈 수 있는 애들 중에 일단 파장이 길고 짧고 에너지 크고 작고, 에너지가 작은 애 중에 두 번째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는 B가 되고 얘는 C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C에서 방출된 빛이다. 맞아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에너지가 훨씬 크죠. 즉 파장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와 D에서 각각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 합과 같다. 얘는 맞는 표현이 되죠. 2, 4, 마이너스 2, 2는 2, 4, 마이너스 2, 3 더하기 2, 3, 마이너스 2, 2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옆에는 방출 스펙트럼만을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방출 스펙트럼. 그러면은 양자수가 큰 애에서 낮은 애로 가는 거죠. 그래서 B, C, D 중에 하나인데 진동수가 H, E, F.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도 커지겠죠. 즉 얘가 D라는 얘기고 얘가 C, 얘가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A에서 흡수한 빛은 자외선 영역이다. 1로 가는 애들 정리를 해보자면 N은 1, N은 2, N은 3으로 가는 애들. N은 1로 가는 애들이 자외선 영역, 2로 가는 애들이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얘네가 적외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A에서 흡수한 빛은 자외선 영역이다. 맞고, 나에서 알파는 가에서 B에 의한 스펙트럼이다. B가 아니라 D죠. A에서 흡수한 빛의 파장은 D에서 방출한 빛의 파장보다 짧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자체를 보면 A가 더 크죠. 즉 파장은 짧고 여기가 D가 더 길다. D에서 파장한 빛의 파장보다 짧다. 맞는 얘기. 답은 3번. 33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일부 전자의 전위에서 방출된 빛 A, B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나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양자수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중에서 파장이 긴 것부터 차례대로 4개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얘는 일단 A, B가 될 거예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지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 되죠. 맞고,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해요. E는 E, F. 에너지는
B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 맞고. B의 파장은 45나노미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나노미터보다 크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 34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원자 준위,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를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스펙트럼. 얘는 양자수 2인 궤도로 전자의 전위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빛의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냈대요. 파장이 길수록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 B, 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어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 B, C이다. 맞는 표현. A는 기억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맞고. B와 C의 진동수 차는 전자가 N에서 5인 궤도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와 같다. B, C의 차는 얘네 둘의 차이와 같죠. 그래서 N의 4에서 N 5인 궤도로 전이할 때 맞는 A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문제 바로 볼게요. 나는 가에서 나타나는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 B는 기억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기억. 얘도 기억이겠죠. 기억이 아니고 얘는 얘가 될 거예요. 얘를 기억 프라임으로 둡시다.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 파장이 가장 짧으니까 맞죠.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D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같다. 얘는 맞아요. C는 니은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주면 에너지가 가장 큰 애가 파장이 짧겠죠. 그래서 얘를 뭐 디귿이라고 한다면 얘가 디귿이 될 거고 얘는 니은은 흡수선 스펙트럼, 즉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맞아서 답은 5번. 나는 ABC 과정에서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으니까 얘가 C, B, A 이걸 알 수가 있고 A 과정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가 가장 크다. 광자의 에너지와 진동수는 함께 갑니다. 에너지가 이쪽에서 제일 크니까 맞고 나의 기억은 C 과정에서 방출된 선 스펙트럼 선이다. 맞죠? 양자수 5에서 양자수 N으로 3으로 전이하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얘와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E는 F, H 그리고 얘를 다시 써주면 진동수는 2, 5, 마이너스 2, 3 H죠. 근데 얘는 이대로 바로 해주면 안 되고 반비례 관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은 2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 E2에서 E1으로 각각 전이할 때 파장 1, 2, 3 빛이 방출된대요. 에너지 준위는 2, 3이 2, 1보다 높다. 얘는 맞는 얘기죠. 왜냐면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높은 애에서 낮은 애로 갈 때 방출이 돼요. 에너지 방출. 빛이 방출된다. 빛의 파장은 N1이
N2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 수소 원자에서 반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이다. 맞죠? 기억 디귿해서 4번이 답.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 5인 궤도에서가 양자수 4인 궤도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고, 양자수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양자수 3에서 양자수 2 에너지 준위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2제로 더하기 4분의 1 2제로 해주면 3분의 6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3 6 2제로인데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맞죠. 3인 궤도에서 전자가 양자수 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흡수가 아니라 방출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방출이에요. 그래서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 수소 원자가 바닥 상태일 때 전자는 양자수 2의 궤도에 있다. 얘는 아니죠. 틀린 얘기. 즉 답은 1번.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 5인 궤도에서가 양자수 4인 궤도에서보다 크다. 맞죠?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양자수 2인 궤도에서 양자수 1인 궤도로 전이할 때가 5인 궤도에서 전이할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5인 궤도에서 전이할 때 그리고 1인 궤도에서 전이할 때 에너지는 5인 궤도에서 전이할 때보다 작은 게 맞죠. 양자수 2인 궤도에서 4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구해볼게요. -2 -2 4는 HF가 된다 해주고, 마이너스 4분의 1 2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2제로는 마이너스 16분의 4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6분의 3 2제로는 HF가 된다. 빛의 진동수 크기 자체로 구해본다면 16 H분의 3 2제로가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